네, 추진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의 진행을 맡게 된 추진위원회 의장 김재현입니다. 저는 우리 항해장미 재건축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1항에 따라서 오늘 추진위원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박완수 감사님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 박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절차와 기록 그리고 감사의 임무를 그냥 성실히 잘 수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예, 우리 하계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여름철에 이맘때쯤 되면 반복되는 온수 중단 피해로 인해서 많은 소유자분들이 좀 불편을 겪고 계시고요. 그리고 밤에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해 마찬가지로 이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좀 유일한 방안이 신속한 재건축과 이제 이슈 없는 그런 재건축 진행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의 오류나 차질도 발생하지 않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여 소유자분들께 최고의 이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장소가 다소 좀 불편하시다 하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기꺼이 좀 지원해 주신 저희 순복음 비전교회 측에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성숙한 질서 의식으로 건물 인근에서 흡연이나 소란 행위는 좀 삼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계장미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 개회를 위한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원 보고 요건은 국토교통부 고시 운영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고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되었고, 그리고 노원구청장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저희 하계장미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제26조에 따라서 서명 결의서를 포함한 추진위원이 전체 추진위원회 과반수가 회의에 참석해야 유효한 회의로 인정이 됩니다. 2026년 7월 22일 19시 4분 현재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전체 추진위원 112명 중에 서명 결의서를 제출하신 추진위원 31명 그리고 현장 참석하신 추진위원 40명으로 총 71명의 추진위원께서 참석하였기 때문에 하계장미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제1차 추진위원회의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리고요. 이에 개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계장미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026년 제1차 추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건축 사업 업무 추진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장미 아파트는 준공한 지 36년이 경과된 아파트이고요. 2023년 2월 저희 1단계 안전진단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 2단계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원래는 2단계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끝나면, 즉 결정 고시가 되면 그때 3단계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도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2단계 정비구역 지정 중에 이렇게 3단계 추진위원 승인이 가능함에 따라서 5월 29일 노원구청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6월 9일에 신속통합 기획 방식인 재건축 1차 자문회의가 끝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9월에 2차 자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총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2단계 정비구역 지정이 최종 결정 고시됨으로써 조합 설립을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하는 것으로 목표 삼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저희 아파트 상가 포함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895명 중 1,380명이 동의를 해주셔서 약 73%의 동의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상가동과 유치원동 합산 50% 이상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현재 조합 설립 요건까지 모두 충족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안은 도정법 제1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하여 회의의 전체 내용을 녹음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인된 속기사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지 못하신 추진위원분들과 토지 등 소유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해 드리고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추진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녹화본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추진위원분들 중에서 혹시 본인의 모습이 영상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최대한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으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회의는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녹음, 속기, 촬영, 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다 성숙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장으로서 추진위원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실 때는 반드시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받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601동 101호의 홍길동 이렇게 몇 동 몇 호 그리고 본인의 성함을 정확히 밝히신 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영상에서 본인 목소리가 담기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하실 때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대관 시간이 총 2시간이고요. 안건이 총 8개가 있기 때문에 투표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한 안건당 12분 이내로 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고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고함을 치시거나 좀 모욕하는 그런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추진위원회 상정할 안건은 총 8개입니다. 의결 방법은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을 위해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추진위원분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각 안건별로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 안건별로 심의를 한 후에 한꺼번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위원분들 중에서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퇴실하실 분들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투표함을 미리 설치해서 퇴장하시기 전에 투표를 하고 퇴장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실까요? 예,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추진위원회의에 결정된 회의 의결 방법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의결 방법은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 안건별로 심의한 후에 모든 안건 심의가 끝나고 나서 일괄로 투표를 하고 중도에 퇴장하시는 추진분들을 위해서 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퇴장하실 추진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투표를 하신 후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적인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계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 2026년 제1차 추진위원회의 상정 안건인 제1호 안건 추진준비위원회 기수행 업무 추임 및 승계 심의의 건, 제2호 안건 추진위원회 예산 수립의 건, 제3호 안건 예산 승인 전 필수 운영자금 집행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수립의 건, 제5호 안건 추진위원회 사무소 개소의 건, 제6호 안건 추진위원회 사무국 구성의 건, 제7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방법 의결의 건, 제8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방법 의결의 건, 이상 8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중도에 퇴장하시는 추진위원님들은 투표를 하시고 퇴장할 수 있도록 투표 개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네, 모든 안건의 상정과 더불어 투표 개시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추진위원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퇴장하시는 추진분들께서는 반드시 투표를 하신 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1페이지 제1호 안건인 추진준비위원회 기수행 업무 추임 및 승계 심의의 건 심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추진위원회 이전 단체인 추진준비위원회가 수행했던 안전진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정비계획 수립,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등 제반 업무와 해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그리고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이를 추인하고 승계하고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2020년 9월에 저희가 시작하여 최근 2026년 6월 30일까지 지난 약 5년 10개월 동안의 자금 수입 현황과 자금 지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14세대로부터 정밀안전진단 모금을 2억 3,600만 원 모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운영회비 모금 3,300만 원 모금하였습니다. 그래서 5년 10개월 동안 총 수입 금액은 2억 6,972만 7,149원이고요. 이 중 자금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억 600만 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정밀안전진단 일부 환급금 2,900만 원으로 해서 대부분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크게는 소식지 제작, 그에 따른 우편 발송 비용 850만 원,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약 480만 원, 그리고 저희 입대위에 지불하게 되는 게시료 370만 원 정도 해서 총 지출 금액은 2억 6,800, 86,955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164만 194원이고요. 이 금액은 이제 추진위원회 계좌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그동안 체결했던 계약 목록 전체이고요. 일단 1번 부동산 임대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로 임차하여 쓰고 있는 저희 사무실입니다. SH 측으로부터 보증금 285만 원에 월 임대료 6만 4천 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7만 400원이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항목은 각각 도시계획업체, 지하철 연결 설계업체,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신속통합 기획 방식으로 서울시에 접수할 때 그 당시에 동의서가 30% 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요건인 60%를 충족하기 위해서 마지막 저희 스스로 40%까지 모았고 남은 20%를 추가로 모으기 위해서 동의 CM이란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번부터 4번 이 모든 업체에 대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했고요. 모두 다 공개경쟁 입찰 시점부터 해서 네이버 추진이 카페에 전체 다 공유를 하였습니다. 계약서가 그동안 오고왔던 내용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네이버 추진이 카페에 공개가 되었고 소유자분들의 그런 협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시 31페이지 돌아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추진위원분들께서 가결을 해주시면 앞으로 10월에 예정돼 있는 전체 초지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최 예정인 전체 주민총회에서 본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호 안건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1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추진위원께서는 거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실 분 없으실까요? 그럼 더 이상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1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제2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제2호 안건 추진위원회 예산안 수립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표준 예산 회계 규정안에 따라서 수입 예산, 운영비 예산, 사업비 예산으로 구분해서 추진위원회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단 먼저 사업비 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설계사라든지 정비업체에 관한 그런 비용들이 되겠고요. 운영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에 관한 각종 비용이 되겠고요. 수입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사업비와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한 그런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 기록한 예산안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추진위원장의 경우 일반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일단 비상근으로 추진위원장을 역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추진위원장의 급여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근위원은 일명으로 서울시 다른 재건축 아파트 사례를 참고해서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인 월 예산 250만 원으로 상근위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고요. 상여금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SH공사로부터 현재 계약된 월 부가세 포함한 7만 400원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 외 다른 항목들도 다른 재건축 사례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간 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산정을 하였고요. 바로 뒤에 118페이지 윗부분을 보시면은
서울시에 있는 반포, 목동, 대치, 상계, 월계 재건축 사업구역 유사규모 단지의 운영비 예산 사례입니다. 보통은 1년 예산이 5억에서 8억 이상으로 설정을 한 상황인데요. 저희는 1억 8천만 원의 수준이고요. 상계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의 경우 조합 방식이 아니라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위원회에서 발생하는 예산으로 일반 조합 방식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2억으로 책정돼 있고요. 저희는 그보다 낮은 1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119쪽 추진위원회 사업비 예산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건축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2단계 정비 계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완료된 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조합 설립 창립 총회 때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건축 설계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외주 용역비 중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세 번째까지 도시 설계업체 지하철 연결 그다음에 동의서 진구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앞서 1호 안건에서 말씀드린 그 금액에서 부가세까지 고려한 금액을 기재하였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 용역비, 세무회계 용역비, 소송, 법무법인 용역비, 감정평가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유사 사례 최근 6개월 조달처 입찰 공고의 평균가를 적용해서 산정한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16쪽 수입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영비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였고요. 전체 금액이 합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협력업체로부터 3,400만 원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1억 8,500 플러스 13억 정도 차입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차입금에 주택도시기금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융자금을 통해서 24억을 조달해서 전체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15쪽을 보시면 일단 방금 말씀하신 이 제안 설명에 대해서 저희가 본 안건을 추진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다면 10월에 개최 예정인 전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체 주민총회 본 안건 역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제일 앞에 동호수 성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가 소유주입니다. 호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가 101호 상가 소유주이고요. 저 성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양귀숙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저희 수입 예산서에 지금 차입금을 기재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그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정을 해 놓으신 건지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일단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협력업체 향후에 선정될 협력업체로부터 거기 표에 세부 내용에 적힌 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로부터 입찰 보증금 5%를 반영하여 3,400만 원을 넣었고요. 이 입찰 보증금 금액은 아까 그 사업비 예산서에서 말씀드린 그 정비사업 전문 관리 용역비 부가세 포함 7,400만 원, 7억 4,500만 원. 이게 서울시 6개월 평균 입찰 금액 평균치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5% 금액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2026년 융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서 전체 연면적을 고려한 금액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였고 나머지 기타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예산과 사업비 예산의 총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플러그인 금액으로 일단 선정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실제로 진행되는 차입금은 이 금액이랑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예정대로 안 됐을 경우도 조금 그 예산 내 범위 금액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면 다시 추진위원회 정식 안건 결의를 받아야 되고 주민총회에서도 인준을 받아야 진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저 예, 마이크 잡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예산서 자체는 지금 저희가 조합을 설립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입주까지 쭉 진행이 될 텐데 이게 그 입주 때까지를 반영을 한 금액이신지 아니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저희가 2주 때까지 그 기간의 정함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통 조합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실제 조합 청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조합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그 이후 과정은 생각을 해두신 게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일단 여기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이 아니라 조합 전에 추진위원회 단계를 저희가 가정을 해서 예산을 짠 거고요. 일단 조합 때 예산은 조합 설립 내년도 상반기에 있을 조합 설립 창립 총회에서 별도 예산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운영될 때마다 그 매년 예산이 1년 단위로 설정이 될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향후 조합의 예산을 추정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예. 혹시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그 첨부 이번에 운영비 예산서 보시면은 괄호 열고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이고 만약에 그 뒤로 추진위원회가 좀 더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예산을 그대로 준용해서 내년도 조합 설립까지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실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2호 안건 추진위원회 예산 수립의 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호 안건 심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 집행은 관계 법령 및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전체 주민 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승인을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향후 주민 총회 전까지 기간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 중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장 잔액은 164만 원이고요. 이 금액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상 방식으로 우선 처리를 하고 지출 증빙 자료를 모두 수취한 다음에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전체 주민 총회에서 본 예산 승인을 통해서 정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은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3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제4호 안건의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제4호 안건 자금의 차액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한 방법 수립의 건에 대한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행하였던 2호 안건 예산 수립 안건에서 다뤘던 사업비 그리고 운영비 그런 자금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30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크게 총 차입처는 4개 항목이 있습니다. 협력업체,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마지막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마지막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차입은 제일 후순위로 두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한 세 가지 협력업체, 서울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이를 최우선 순위로 해서 저희가 차입을 일으킬 예정이고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고시한 그런 대출 조건에 따라서 대출이 진행될 예정이고,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1% 이상 또는 협의에 따라서 무이자로 협의된 경우에는 소유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이 안건 역시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주민총회에서 본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께서는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앞에. 이거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협력업체의 그 범위가 어느 업체들인지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604동 1205호 양상열입니다. 지금 아까도 전에 안건에서 나왔었지만 협력업체 차입금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 협력업체 차입금이 그 입찰 그 보증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찰의 어떤 종류의 입찰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 아까 2호 안건 그 수입 예산서 보시면은 116페이지입니다. 협력업체 차입금, 사업비 기타 3,400만 원인데요. 이는 정비사업, 앞으로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의 입찰 보증금 5%를 반영해서 추정을 하였고, 실제로 저희가 앞으로 선정될 정비 업체로부터 입찰 보증금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이게 협력업체의 차입금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례를 보면 보통 설계사를 선정할 때 설계사도 마찬가지로 그 입찰 금액이 있을 거고, 그 금액에 입찰 보증금 5% 정도를 대여금 차입 형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실까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4호 안건 심의를 마치고 5호 안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추진위원회 사무소 개소의 건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각종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사용하였던 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을 추진위원회가 승계하고, 그다음에 필수 직기류 비품은 추가 구매 또는 임대해서 아래와 같이 사무소를 개소하고자 합니다. 계약 조건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이고요.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5만 원이고요. 월 임대료는 부가세 포함 7만 4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5호 안건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호 안건입니다.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제6호 안건 추진위원회 사무국 구성의 건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 개최, 그리고 동의서 진구와 더불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자문,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비상근인 추진위원장과 함께 추진위원회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를 수행할 상근위원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자 합니다. 박호옥 추진위원이고요. 근무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겠으며 추진위원회의 앞서 말씀드린 추진위원회 급여 예산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142페이지입니다.
상근위원 후보자인 박호옥 추진위원은 2021년 4월 정밀 안전진단 비용 주민 모금부터 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정밀 안전진단 표본 세대 모집 그리고 노원구청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를 하였고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홍보 업무까지 적극적으로 그동안 진행해 왔고 같이 업무를 진행한 결과 그 업무적인 능력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분들께서 가결해 주시면은 당사자와 근무 개시 일자를 협의를 해서 8월 또는 9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6호 안건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호 안건입니다.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제7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방법 의결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 수행과 사업의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법률자문법인, 건설사업관리업자 등 각 분야의 전문 협력업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단독 응찰 또는 미응찰의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고 입찰 일정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추진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 보시면은 입찰 건명 중에 세무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법률자문업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4번 건설사업관리 CM업체의 경우에는 설계사, 그 다음에 향후에 시공사가 제시한 계약 조건이라든지 관련 내용을 저희 소유자의 편에 서서 검토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술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 총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법인 자체에 대한 평가 30점, 그리고 실적 기준 40점, 입찰 가격 30점, 총점 100점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입찰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가가 높은 점수를 받는 걸로 계획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감정평가법, 방금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사안들은 이 안건에 대한 설명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요. 각 업체의 입찰 지침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 이것들을 요약을 해서 공유를 한 바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입찰 가격 30점을 부여를 했고요. 이 중에 세무회계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다들 업무 능력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최저가로 들어오는 업체를 가격 점수에서 제일 높게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업체, 그리고 법률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10월 주민총회에서 이런 업체들을 다 최종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부터 해서 11월, 12월 저희 아파트 상가분들과 상가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새 상가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 일정이 막 지연되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상가분들과 원만히 협의를 해서 그런 조건을 향후에 조합 정관에 그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예정인 조합 설립 전에 올해 11월, 12월 경에 이 감정평가 업체와 법률 자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들 업체는 일단 상가에 대한 상가 협상 실적과 그다음에 상가 협상 전략에 대해서 좀 다른 업체에 비해서 뛰어난 업체를 뽑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결국 업무의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될 거고요. 무조건 싼 업체만 뽑는다고 이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점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입찰에 참여한 그런 업체들의 평균 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제일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걸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4번 건설 사업 관리 업체의 경우에도 기술적인 능력이 되게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M 업체 같은 경우에도 평균 가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기준을 부여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위원분들께서 가결해 주신다면 이들 4개 업체에 대해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체의 최종 선정은 앞으로 10월 전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최 예정인 주민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602동 701호 박홍식이라고 합니다. 그 지침서를 여기 첨부해 주셨는데 혹시 지침서를 작성하시면서 뭐 바탕이나 뭐 근거로 한 뭐 법령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근거가 특별히 있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예. 마찬가지로 제가 재건축 준비위원회 때도 그 도시계획업체랑 그다음에 지하철 연결 설계업체, 그다음에 동인서 진구업체 뽑을 때 그 누리장터 국가 조달 시스템 누리장터에서 그 관련 업체를 뽑았던 그 서울시의 다른 재건축 재개발 그 공고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항목 그 평가 점수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최근 6개월, 최근 6개월은 아니고요. 6개월보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그런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업체 평가 기준을 참고해서 산정한 경우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실까요? 네. 네, 604동 1205 양상열입니다. 그 업체 선정 과정에 그 실질적인 평판 조사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 평판 조사를 할 수 있는 하기 위한 어떤 그 범위라든가 그 기존 사업 진행했었던 부분에 대한 그 부분 조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저희 어떤 내용을 준비된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평판 같은 경우에는 저 혹시 어떤 업체를 보신 것일까요? 그 지금 4가지 업체 중 법률 자문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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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평판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자세하게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만약에 저희랑 같이 일하는 다른 정비 업체라든지 다른 업체들로부터 뭔가 레퍼런스 체크를 한다 한들 그들의 입장에서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객관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뭐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업 평가 등급, 그다음에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뭐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됐는지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바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평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배점에
예, 되도록이면 반영을 하지 않던가 반영하더라도 뭐 최소의 배점으로 예, 그렇게 적용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보통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역의 완료 건수,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입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평균가 기준이면 평균가에 가까운 쪽을 제시한 쪽에 제일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실까요? 네. 추가 질의 사항 없으시면 본건 7호 안건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호 안건입니다.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제8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의결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끌어줄 핵심 파트너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 추진위원님들로부터 뜻을 모으는 안건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선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승계 방식입니다. 노원구청에서 공공지원자로 선정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토브 CNC와 미래세안 감정평가법인을 별도의 입찰 없이 향후 총회 상정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의결을 거쳐서 선정하는 방식이 1번 승계 방식이고요. 두 번째 입찰 방식은 기존의 계약을 종료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새롭게 공개 경쟁 입찰로 재선정하는 방안입니다. 두 방식 모두 법령에 따라서 적법한 선정 방식이고요. 248페이지 선정 방식 비교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체 선정이 될 것이고요.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실익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계 방식의 경우 장점으로 업무 연속성과 신속성이 보장이 됩니다. 공공지원자로 선정된 저희 현재 업체의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의 용적률 그리고 평형 구조, 평형 구성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대한 고유 특성 그리고 노원구청과의 그동안의 협의 실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업무 연속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법적 정당성과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서 이제 추진위의 의결을 거쳐서 승계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적 절차로 보장된 그런 적법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3번 세 번째로 비용과 계약 조건이 합리적으로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관련해서 저희 소유자들의 이익에 좀 부합이 되도록 절감된 조건으로 계약 체결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입찰 방식의 경우에는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뭐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 가격에 대한 협의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입찰 공고부터 최종 선정까지
짧으면 3개월, 조금 길면 6개월까지 그런 불필요한 공백 기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저도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입장이고 최대한 그동안의 저의 모토는 항상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런 공백 기간이 좀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경쟁을 거쳐서 선정된 그 업체가 과연 사전에 그런 업무 능력이 보장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검증도 조금 이제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예. 일단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탈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셔서 예, 이안 또는 이안으로 결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 방식이 결정이 되면 결국 최종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은 10월에 개최 예정인 전체 주민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 의결로 예, 선정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8호 안건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606동) 1005 안재선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체 방식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방식 승계 방식하고 입찰 방식은 기본적인 장단점만 설명해 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세부 사항에 지금 승계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하실 건지 입찰 방식 할 것인지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승계 방식이 이게 단순히 장단점 여기 나열한 걸 말고 지금 있는 승계를 하고 싶으면 이 지금 관리업체가 어떤 장점이 더 있는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유리한 방향성을 뭘 지금까지 제시했었는지 그런 것 좀 A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 현재 정비사업 관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저희가 노원구청에다가 우리는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을 구성할 것이니 거기에 따른 절차 진행 부탁드린다라고 한 바이고요. 그래서 노원구청에서 자체 위원들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참여했었던 업체가 그 당시에 4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노원구청의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이고요. 이는 이제 노원구청의 자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의 입장에서 업무를 과연 업무 능력이 검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받았는데요. 11일 만에 50%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3일, 30일 그 정도 돼서 이제 조합 설립 요건인 70% 이상을 충족하게 됐고요. 그리고 상가 동의율 50% 이상까지 모두 충족해서 일단 현재 기준으로 조합 설립 요건까지 다 충족한 상황이고 다른 아파트의 사례를 봤을 때 저희 아파트 같은 이 정도 한 2,000세대 정도 규모에서 그 정도의 속도로 좀 동의서를 받은 그 실적 자체만으로 좀 업무 능력이 검증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비상근하면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뭐 그때그때마다 Q&A를 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할 때 적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이제 저희 Q&A에 대해서 답변도 예, 막힘없이 예, 잘 해주신 바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고려할 때 업무 능력은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613동 805호 강성록입니다. 지금 이제 그 업체 선정할 때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은 그 입찰 방식이 가장 저는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가장 문제가 입찰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은 입찰하는데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추가 소요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좀 걸리는데, 그 입찰 그 업체 선정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정비 사업 진행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거는 저희 그 추진위원회의 핵심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법인 또는 법무법인 그리고 세무회계법인처럼 단순히 공개 그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려서 뽑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법령에 따라서 노원구청에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뽑겠다라는 그런 계획서를 노원구청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일단 노원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승인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공기관이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현장 설명회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사랑 정비사업 관리업자 이렇게 두 개를 필수적으로 뽑아야 되는데요. 이 두 개 업체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현장 설명회를 필수적으로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 설명회 결과를 노원구청에 또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막힘없이 쭉 진행이 되면은 빠르면은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한번 반려가 된다든지 좀 노원구청의 내부 결제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다든지 하면은 6개월까지도 절차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604동) 903호입니다. 그 정비 사업 전문 업체는 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승계 방식과 입찰 방식 한 가지만 그 선택을 하라고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좀 절충안으로 그 승계 방식하고 입찰 방식을 절충하는데, 그 노원구청에서 최소한 그 2-3개 업체 정도를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2-3개 업체가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그 입찰서를 받아 가지고, 저는 그 우리 그 추진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승계다 입찰이다 딱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보다는 2가지 절충하는 안을 좀 한번 선택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주신 사항 잘 이해했고요. 근데 이게 재건축 사업이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절차들이더라고요. 좀 뭔가 이렇게 바꾸면은 좀 더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좀 더 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 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지금 뭐 도정법이라든지 서울시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틀에 박혀서 딱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그리고 향후의 설계사 이거를 뽑는 데 있어서 그런 틀에 짜여진 그 형식적인 그 법적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뭔가 두 개를 섞는 뭐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604동) 312호 장호철입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 지금 추진위원 쪽에서는 승계하고 입찰하고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어떤 것을 더 선호를 했는지 혹시 선호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합니다. 일단 저도 재건축 추진하면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서울의 주요 아파트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찾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성산시형 아파트, 그게 그 저희랑 마찬가지로 마포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자가 있었고요. 그 업체가 마찬가지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굉장히 좀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업체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공공 지원자 방식으로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줘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례는 이게 최근에 좀 나온 사례들밖에 없어가지고 성산시형 외에는 좀 사례를 이제 좀 찾아보기는 힘들었고요. 일단 성산시형 같은 경우를 고려했을 때 저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저기 제일 뒤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602동 510호 윤환선이라고 합니다. 그 입찰 방식과 승계 방식 차이점에 대해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입찰 방식에 있어서 그 시간 소요에 있어서 더 많이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승계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구청이 지금 이제 요 자료집 보면은 좀 구청이 주도적으로 요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구청이 주도권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승계 방식으로 할 때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뭐 입찰 방식처럼 구청이 승계 방식으로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반려라던가 이러한 뭐 각 그 세부 절차 단계에서 반려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도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네. 네. 그 승계 방식 같은 경우에 일단 노원구청 승계 방식으로 선정된 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노원구청에서 작년 말에 선정을 했을 때 그런 뭐 그 자체 기준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용역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용역 기간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까지. 그리고 이제 용역 범위는 그렇게 딱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노원구청과의 계약은 이제 종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승계 또는 입찰 방식권을 이렇게 올린 거고요. 이 승계 방식 또는 입찰 방식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원구청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승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원구청 자체적으로 평가한 업체이기 때문에 뭔가 뭐 반려라든지 좀 뭐 태클을 건다든지 이런 부분은 입찰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좀 훨씬 더 제한적이다. 그런 케이스는 이제 별로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입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특정 업체가 뭐 소유자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뭔가 홍보 활동을 한다던가 좀 그런 홍보 과정에서 약간
부적절한 약간 위법적인 그런 부분이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구청 측에서는 좀 뭔가 이제 제약을 거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승계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노원구청에서 좀 뭔가 이제 제한 사항을 거는 그런 경우는 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입찰 방식 대비해서 좀 그런 기간에 대한 소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실까요? 여기 제일 앞에. 네, 604동 1205 양상열입니다. 승계 방식에 대해서 장점은 충분히 이해했고 노원구청과의 지금까지 그 업무 협의 그다음에 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입찰 방식에 대한 우리가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우량 업체들의 업체풀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혹시 그 업체 중에 저희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이 입찰 여부가 진행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방금 조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에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있었는지 그건 좀 한번 번외로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추진한 지가 한 5년 10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그런 업체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진행하면서 만나서 얘기라도 듣고 하면은 뭔가 저도 좀 구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만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관심 있는 업체들은 많은데, 근데 시장에서 알려진 좀 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주성 CMC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그런 업체들한테는 연락 온 적은 없고, 중소형 업체들 좀 들어보지 못한 업체들한테 연락은 많이 온 적은 있습니다. 네. (603동) 1209 문상근인데요. 만약에 입찰 방식에서 입찰 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은 보통 재입찰을 하게 공고가 되고요. 나갑니까? 예, 당연히 재입찰을 하게 되고요. 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8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곧바로 금일 회의 의결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투표 개시 선언이 있었으므로 교부 받으신 투표 용지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 노란색 서명 결의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서명 결의서는 오늘 현장에서 투표하실 수는 없고요. 하얀색 종이인 그 현장 결의서만 투표해서 넣을 수 있다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투표가 끝나면은 개표는 저기서 공개된 곳에서 수기로 진행이 되고요. 혹시 개표하는 데 있어서 추진위원님들 중에 좀 같이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은 같이 개표 사항 옆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투표를 진행하면서
지리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뭐 물어보실 분들 있으시면은 예, 거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 드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예, 저는 605동 1204호 손종호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 그 기간이 예산 기간이 있는데 예, 예. 지금 8월이니까 아니 7월이니까는 9월, 10월, 11월 하면 한 4, 5개월밖에 지금 안 남은 예산인데 이걸 연으로 이제 환산해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예, 예. 이걸 일단 연으로 환산되어 있는 거지만은 이거 기간을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저희도 처음에 이 자료 작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게 좀 형식적으로 정해진 예산안이어가지고 일단 연기준으로 곱하기 12에서 보여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지난 뭐 1, 2, 3, 4, 5월까지 이 예산안에 의해서 뭐 소급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예.
네. 아직 투표를 마치지 않은 추진위원님이 계시면 투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아직 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 다 하셨죠? 예. 그러면 투표 종료 및 개표 개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예. 예. 최대한 빨리 예. 예. 멸실이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은 2029년 하반기에 2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계속 진행하면서 이슈 사항이 생기면은 계속 좀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표는 그렇습니다. 아직 투표를 마치지 않은 추진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 투표를 완료하였으므로 투표 종료 및 개표 개시를 선언하겠습니다. 투표 종료 및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제 거 안 했네요. 네. 상계주공 5단지가 저기 신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네, 지금 논란이 많아서 잘 진행이 안 되고
네, 이어서 의결 종족수 확인을 위한 최종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2일 20시 36분 현재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추진위원 112명 중 서명 결의서를 제출하신 추진위원 31명, 현장 참석한 추진위원 65명으로 총 96명의 추진위원님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개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직계 현황을 보고드리고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 추진준비위원회 기수행 업무 추임 및 승계, 심의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명 결의서를 포함하여 총 참석 추진위원 96명 중 근데 여기서 그 감사님 한 분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 있는 총 참석 추진위원은 96명입니다. 뒤에서 총 참석 추진위원은 의결권 있는 총 참석 추진위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95표, 반대 0표, 기권 및 무효 0표로 집계되어 전체 추진위원 과반 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제1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제1호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추진준비위원회 기수행 업무 추임 및 승계,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호 안건 추진위원회 예산 수립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명 결의서를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총 참석 추진위원 95명 중 찬성 95표, 반대 0표, 기권 및 무효 0표로 집계되어 전체 추진위원 과반 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제2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제2호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제2호 안건 추진위원회 예산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안건 예산 승인 전 필수 운영자금 집행 승인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명 결의서를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총 참석 추진위원 95명 중 찬성 94표, 반대 0표, 기권 및 무효 1표로 집계되어 전체 추진위원 과반 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제3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제3호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제3호 안건 예산 승인 전 필수 운영자금 집행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안건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수립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명 결의서를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총 참석 추진위원 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0표, 기권 및 무효 2표로 집계되어 전체 추진위원 과반 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제4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제4호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제4호 안건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호 안건 추진위원회 사무소 개소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명 결의서를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총 참석 추진위원 95명 중 찬성 94표, 반대 0표, 기권 및 무효 1표로 집계되어 전체 추진위원 과반 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제5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제5호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제5호 안건 추진위원회 사무소 개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호 안건 추진위원회 사무국 구성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명 결의서를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총 참석 추진위원 95명 중 찬성 92표, 반대 0표, 기권 및 무효 3표로 집계되어 전체 추진위원 과반 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제6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제6호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제6호 안건 추진위원회 사무국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방법의 의결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명 결의서를 포함하여
의결권에 있는 총 참석 추진위원 95명 중 세무회계업체 선정 방법은 찬성 93표, 반대 0표, 귀꺼미 무효 2표로 법률자문업체 선정 방법은 찬성 92표, 반대 0표, 귀꺼미 무효 3표로 감정평가업체 선정 방법은 찬성 92표, 반대 0표, 귀꺼미 무효 3표로 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 방법은 찬성 93표, 반대 0표, 귀꺼미 무효 2표로 전체 추진위원 과반 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제7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제7호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제7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방법의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의결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 결의서를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총 참석 추진위원 95명 중 1안 승계 방식 84표, 2안 입찰 방식 10표, 반대 0표, 기권 및 무효 1표로 집계되어 전체 추진위원 과반 이상이 1안에 동의하였으므로 제8호 안건은 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제8호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제8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방법의 의결의 건은 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하계 장미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026년 제1차 추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추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폐회 선언하겠습니다. 하계 장미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026년 제1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